걱정하다가 무덤 구경을 할 뻔했다. 코니 맥. 나는 63년 동안 야구인으로 살았다. 첫 발을 내딛었던 1880년대에는 월급도 없었다. 공터에서 야구를 하다 보면 빈 깡통이나 버려진 마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다. 게임이 끝난 뒤에는 모자를 벗어돌리며 관중에게 돈을 받았다. 수입은 보잘것없었다. 특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동생 둘을 부양해야 했던 나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때로는 야구팀을 유지하기 위해 팀 전체가 딸기 축제나 해산물 파티, 선전물을 뒤집어 쓰고 다니기도 했다. 걱정거리도 많았다. 나는 유일하게 7시즌 연속 꼴찌를 한 팀의 감독이었다. 8년 동안 800번이나 패한 감독이기도 했다. 연패를 하고 나면 너무도 걱정이 되어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25년 전 걱정을 그만두었다. 만약 그때 걱정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기나긴 삶을 돌아보자면 나는 다음 규칙 덕분에 걱정을 극복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이 걱정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 깨달았다. 걱정을 해봐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력이 끝장날 뻔했다. 두 번째, 걱정은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 앞으로의 게임에서 이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다 보니 이미 패한 경기를 두고 걱정할 시간이 없었다. 네 번째, 경기가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선수들이 저지른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선수들과 같이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경기에서 패한 날은 선수들에게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패전의 원인을 이야기하다가 서로 다투다시피 했다. 선수들 앞에서 한 명을 비난하면 선수단이 하나가 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질책을 받은 선수는 앙심을 품게 된다. 경기에서 패한 다음 내 입과 감정을 통제할 자신이 없었던 나는 패전 직후에는 선수들을 보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다음 날까지는 패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때쯤이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서 실책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선수들도 화를 내거나 굳이 변명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 번째, 이 선수들을 질책하며 깎아내리기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선수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애썼다. 여섯 번째, 이 몸이 피곤할수록 걱정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잤고 오후마다 낮잠을 청했다. 단지 5분의 낮잠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일곱 번째, 늘 활발하게 살다 보니 걱정은 피하고 수명은 늘릴 수 있었다. 어느덧 85세가 되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기 시작하기 전에는 은퇴하지 않으려고 한다.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는 때가 오면 이젠 나도 늙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코니 맥은 걱정을 멈추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지 않고도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다. 당신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규칙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한 번에 하나씩. 존 호머 밀러. 이미 오래전에 나는 아무리 도망치려 애써봐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걱정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뿐임을 깨달았다. 걱정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세월이 흐르면서 걱정의 대부분은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다. 사실 나는 한 주 전에 걱정하던 문제도 기억하기 힘든 적이 많았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날 때까지는 어떤 문제 때문에 안달복달하지 않겠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물론 일주일 동안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온통 그 문제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이상 7일 정도가 지나면 문제가 이미 해결되거나 마음가짐이 바뀌어 더 이상 골머리를 앓지 않게 된다. 나는 윌리엄 오슬러 경의 철학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는 위대한 의사였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기술에도 통달했다. 내 걱정을 몰아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그의 말을 소개한다. 그를 기념하는 만찬에서 한 이야기다. 제가 보잘것없는 성공이나마 거두게 된 것은 하루의 일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한 뒤, 뒷일은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았던 덕분입니다. 문제를 처리할 때 나는 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펜실베니아의 사냥클럽 문간에는 3장이 걸려 있는데
그 속에 앵무새가 살고 있다. 클럽 회원이 문간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앵무새는 유일하게 알고 있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나씩, 여러분, 하나씩. 아버지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일과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 중에도 내가 침착성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처리하라는 바로 그 말 덕분이었다. 하나씩, 여러분, 하나씩. 우리는 걱정을 정복하는 기본 원칙 하나를 다시 한번 만났다.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라. 일부 1장을 다시 읽어보아라. 내 인생의 녹색 신호. 조셉 코터. 꼬마 때부터 청년기를 지나 어른이 되기까지 나는 항상 전문 걱정꾼이었다. 음, 걱정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걱정의 종류가 다양하기까지 했다. 그중 몇 가지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로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아주 드물게 걱정거리가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을까봐 조마조마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2년 전부터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내가 가진 단점과 얼마 되지도 않는 장점을 분석했다. 다시 말해 나의 도덕적 자산을 주도 면밀하면서도 가차없이 작성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걱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오늘만을 위해 살지 못했다. 어제의 실수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미래를 두려워했다. 내가 어제 그토록 걱정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24시간 단위로 살아보라는 충고도 받았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오늘이니 매일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렇게 하면 몹시 바빠져서 과거든 미래든 오늘 외에 다른 날은 걱정할 겨를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무척 논리적이고 현명한 조언이었지만 삶에서 실천하기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느닷없이 답을 발견했다. 1945년 5월 31일 오후 7시 노스웨스턴 기차역에서였다. 무척 인상 깊은 일이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친구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휴가를 마친 그들은 시티 오브 로스 앤젤레스라는 이름의 유선형 열차를 타고 떠나는 참이었다.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아 기차역은 사람들로 붐볐다. 아내와 나는 기차에 오르는 대신 기차 앞쪽까지 아무 생각 없이 걸었다. 그러고는 잠시 동안 크고 빛나는 엔진을 보며 서 있었다. 눈을 돌려 기차의 바퀴 쪽을 내려다보니 커다란 신호기가 보였다. 신호기의 불빛은 노란색이었다. 잠시 후 신호가 밝은 녹색으로 바뀌었다. 기관사가 종을 울렸고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탑승해주세요.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커다란 열차가 움직이면서 3,700km 거리의 여행을 시작했다. 그때 머릿속이 핑핑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를 납득시키려 하는 것 같았다. 기적처럼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기관사는 내가 그토록 찾던 해답을 제시해 준 것이다. 그는 녹색 불빛 하나만을 가지고 그 긴 여행을 시작했다. 나라면 아마 여행 기간 내내 녹색으로 밝혀져 있기를 바랄 것 같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껏 내 인생에 그러기만을 원했던 것 같다. 나는 여기 앉아서 앞에 놓여있는 것들을 지켜보느라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있었다.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기관사는 앞으로 마주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아마 연착도 있을 것이고 속도를 줄여야 할 경우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신호 체계라는 게 존재한다. 노란불이면 속도를 낮추고 마음을 편히 먹는다. 빨간불이면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멈춘다. 기차 여행이 안전한 이유는 바로 신호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다. 내 인생에는 왜 신호 체계가 없었을까 자문해 보았다. 아니다. 하나가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다. 그렇다면 녹색 신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그분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지금은 아침마다 기도를 하며 그날을 위한 녹색 신호를 본다. 이따금씩은 노란불을 보면서 속도를 늦춘다. 때로 빨간불이 보이면 내가 망가지기 전에 멈추려고 노력한다. 2년 전 이처럼 중요한 발견을 한 후로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2년 동안 700개도 넘는 녹색 신호를 보았다. 다음 신호는 어떤 색일까 걱정하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여행이 훨씬 쉬워진다. 신호의 색이 바뀔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